안녕하세요. 미래결혼정보회사의 김문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오스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인데, 그 경제적이라는 게 당장 돈을 얼마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나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오면 일단은 선진국에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아기를 낳고 내 가족이 여기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아도 그 나이 많다는 그 하나를 포기하면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 분들도 모르는 나라에 가는데 왜 고민 안 하고 오겠어요, 그죠? 충분히 고민을 하고 뭐 옆집에 언니, 친척 언니들 가서 사는 것까지 다 보면서 나도 저 정도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맞선장에서 짧은 시간에 신부를 신랑을 정하고 또 한국에 공부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많은 신랑 신부분들을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님이 보셨을 때 몇 살 차이가 가장 괜찮은 것 같으세요? 기본이 보통 20살 정도는 나잖아요. 제일 좋은 그림은 한 15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고, 띠동갑도 지지난달에 하긴 했었는데 나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15살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건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가시면 기본 15살 이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차이 나고 또 나이가 많으면 거기는 빨리 늙어 보이니까 30 넘어가면 확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30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타협하죠. 그러고 뭐 20살 차이 나나 18살 차이 나나 뭐 별 차이 안 나잖아요. 나이 차이 나는 건 똑같은데 나는 그래서 나이나 이런 조건을 보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내하고 맞겠나 안 맞겠나, 착하겠나 착하겠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데 자꾸 외형적인 것만 갖고 따지니까 이제 그게 국제결혼의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갔을 때도 보면 뭐 그분들이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갔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보다는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지금 그 팀도 조용해. 조용히 있는데도 없는데요.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외모를 많이 본다라고 이제 많이 듣고 갔었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 팀들 다 컬러가 자체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그보다 더 보거든. 또 이쁜 애들도 있었는데도 딱 자기들 맞는 사람들 해버리니까 지금 쫙 하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면 뭐 매번 얘기하시지만 이제 외모냐, 잘 사는 여자냐. 그 적당한 균형을 맞춰야 돼. 근데 가면 욕심 부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혼할 때 사람이 제일 욕심 부린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실 거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하셨었는데 이제 국제결혼 후에 처갓집에 돈 보내는 거? 그거는 이제 신랑들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틀리고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요구하는 수준들도 전에는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 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뭐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이렇게 보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하는 신부들도 있고, 형편이 좋아서 더 많이 도와주는 신랑들도 있고, 어려워서 못 도와주는 신랑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해주는 거는 설날 때, 부모님 생신 때, 이때는 뭐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씩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누구 아프거나 뭐 결혼식이 있거나 이러면 좀 더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댓글에도 다시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 국제결혼 할 때는 유남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데, 그걸 도와주기 힘들다 그러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200만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죠, 그죠? 근데 외국인 신부 갖고 그렇게 한 달에 한 20만 정도 도와주는 게 부담이 된다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뜻이거나, 안 그러면 아주 옹졸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회사들은 그런 간주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겠어요? 이 사람이 가장 결핍되고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인데 나는 결핍된 게 사랑이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이 사람은 돈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고마움이나 신뢰가 생겨서 사랑하게 되는 건데, 나는 주지 않으면서 내만 사랑해줘 하면 누가 사랑해 주겠냐고요. 한국에서 결혼해도 생신 챙겨야 되고. 그렇죠. 네. 설날 명절 챙겨야 되고 뭐 생신 챙겨야 되고 뭐 가족 모임 뭐 얼마나 많아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도와주면 그래 알았다 이라고 하면 내가 돈 벌러 가버리지 뭐.
그럼 뭘 할 건데? 어렵죠.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그렇죠. 같이 가는 사람이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식 한 다음에 처갓집에 가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 자주 가요.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처음에는 몽족들이 가니까 이제는 라오스 시부들도 막 다 데리고 가서 잔치도 하고 뭐 그게 약간 국룰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안 가는 신랑들도 있어요. 그렇죠. 바빠서 못 가고 뭐 이런 신랑들도 있고 그 역시도 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선택에 따라서 틀리고 또 막 신부가 보고 싶어서 자주 가는데 또 처갓집도 한번 가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고 또 뭐 그거는 사람마다 또 조금마다 틀린 것 같아요. 좀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만약에 500만 원을 버는 40대와 한 300만 원을 버는 30대가 있다. 그럼 국제 결혼할 때 누가 선택을 받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선택받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300만 원 이 정도 되면 그 위로는 다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3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을 버니까 내가 니한테 생활비를 2배 해줄게 이것도 아니잖아. 많이 번다 뿐이지 별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맞서 보러 와서 탁 앉을 때 그 첫 느낌. 그래서 내가 신랑들한테 밝은 옷 입어라, 머리도 단정하게 깎고 막 이래 해도 너무 준비 없이 오는 신랑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도토리처럼 아무도 자기를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그때서 후회하는 신랑들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도 좀 관리하고 팩도 좀 바르고 어쨌든 첫인상이 좋게 해갖고 와야죠. 호감의 제일 처음이 외모잖아요. 그렇죠. 첫인상. 3초 결정난다고.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은 60대는 안 받으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60대 받으셨을 때 20대 분들하고도 많이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 했죠. 그때도 30대 중후반 하고 싶어요. 제일 힘든 게 한국 수업이잖아요. 공부가 안 되니까 친구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받는 거죠. 종종 연락은 오시더라고요. 60대 분들. 지금도 많이 와요. 근데 저도 놀래는 게 이렇게 받다 보면 50대 이상이신데 생각보다 초혼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아직도 댓글 다세요. 50대도 해주시면 안 되냐고. 우려사만 받는 거지. 그쵸. 근데 베트남들 오시면 안 받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점점 그게 뭐냐면 트렌드로 바뀐다는 게 그 말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결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가장 큰 게 나이 차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줄여나가는 건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그냥 성사를 해서 이윤을 만드는 회사하고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돈만 주면 결혼시켜주는 회사하고 돈을 주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냐 없나의 조건을 따져보는 회사하고의 차이는 거죠. 그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예전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신부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틀리시는 거예요. 신부들이 옛날처럼 나이 많은 신랑들한테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나이 많은 신랑들 치고 이쁜이 안 찾는 신랑이 또 없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결혼 못하는 신랑들은 지가 마음에 드는 신부가 없어서 모는 거예요. 근데 그 없었던 신부를 그 나라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늙은 말이 해콩 싫어하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신랑들이 꼭 어리고 이쁜 애를 찾거든.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든데 성사율이 떨어지고 성사돼도 잘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속이고 아니 말하지 않고 계약받아서 결혼 후에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던지면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그런 게 싫으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돼 하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하면 되는 거고 그 차이인 거죠.